세력이 매집을 하는 이유랑 그리고 매집을 할 때 나오는 이런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영상 내용은 이제 매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제목은 이제 주식으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한 가지인데 그게 이제 매집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주로 이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트에 대한 것들, 이 글에 작성한 것과 그리고 영상에서 추가할 내용들을 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주식으로 손해보지 않을 확률이 조금이나마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나는 바닥에서 자바입니다. 저는 유료 강의 1000만원 이상 쓴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제 글 순서는 세력이 매집을 하는 이유랑 차트에서 나오는 특징, 그리고 세력하고 같이 매매를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이 순서로 끝을 낼 겁니다. 매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 왜 매집을 하는지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좀 알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작성을 좀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세력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10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억을 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돈을 불리기 위해 어떤 한 종목을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릴 건데요. 돈을 벌고 싶다고 제가 이 1000억을 한 번에 이런 중형주, 뭐 소형주나 중형주 같은 그런 종목에 1000억을 시장가로 매수를 하면은 아마도 그 주식은 상한가를 갈 확률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돈질을 하기 때문이다 인데, 돈질이란 시장가로 무작정 매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호가창에 막 시장가 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면은 기분 좋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사람은 기존에 이 주식을 보유를 했던 그 사람일 거고요.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 이제 1000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000억을 가지고서 시장가로 매수를 한 이 세력, 여기서는 제가 되겠죠. 그 이유는 기존 보유자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수익권이 되지만 이 수익권에서 언제든지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세력은 1000억을 써가지고 주가를 올렸더라도 자신의 물량을 팔려고 했는 자신의 물량을 사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람들 모두 전날에 비해서 30%,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으면은 30%가 상승한 상태인데 높은 구간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타 세력이든지 뭐 단타 하는 거 아니면 주가가 높은 곳에서는 잘 사려고 안 할 겁니다. 이런 거죠. 분명 밑에서부터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가 좀 낮아지면서 잔고에는 플러스가 찍히지만 막상 매도를 할 때 내가 가진 이 주식을 시장가로 매도를 했을 때 주가가 한 번에 이제 하한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VI가 있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그런 우량한 종목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이 1000억을 보유한 저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1000억으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막 3%를 올렸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었 저보다 돈이 많은 그 사람, 그러니까 세력이겠죠. 그 세력이 이제 바로 또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물량은 가지고 있으나 사자마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중형주에서는 세력이 될 수가 있지만 대형주에서는 개미가 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주로 작전주나 테마주는 소형주나 중형주가 좀 많은 이유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주가를 컨트롤하기 용이하기 때문이죠. 결론은 세력이 매집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물량을 마음대로 그리고 원하는 만큼 매도를 하기 위해 매집을 하는 겁니다. 차트에서 나오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빨리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에서 이 저점과 고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고점 구간에 오면은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저점 구간에 오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박스권의 모습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피코그램도 그렇고요.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올라가는 종목 특정 구간에 가로막혀서 고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저항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내려갈 때 특정 구간에 가로막혀서 저점이 만들어지는 이 지지라고 합니다. 피코그램을 예시로 들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싶어도 이 24,000원이라는 벽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지에서도 내려가고 싶어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세력이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저항이라고 하면서 고점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세력이라고 하면은 현재가가 이제 10,000원인 주식을 나중에 30,000원까지 올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개월 전에 15,000원에서 이제 샀던 개인들의 물량이 좀 많이 있는데요. 만약 제가 세력인 제가 돈을 써가지고 주가를 30,000원까지 좀 올려버리면은 이 15,000원에 물려 있었던 그 사람들은 수익을 보면서 주식을 매도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30,000원에 가기 전 일부러 15,000원이든지 뭐 20,000원이든지 주가를 한 번씩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물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본전 탈출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 원래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제발 이제 본전가만 와라 생각하면서 5개월 동안 기다린 개인은 또 본전가에 오면은 주가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 달 뒤에 지나고 보니까 주가를 보니 2배 이상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2배를 먹는 건 그러지 못한 경험 꽤 많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팔면은 올라가더라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결국 이런 거는 이제 세력이 의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지도 일단은 같습니다. 떨어지려고 하면은 특정 구간에서 세력이 매수를 해가지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결론은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 중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은 박스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매집을 한 모습을, 그러니까 종목을 찾고 싶다면은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 박스권을 한번 찾아보면은 그거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집봉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다시 피코그램의 차트를 좀 보게 되는데, 이 주식에서 세력이 주가를 컨트롤하면서 가격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부러 올렸다가 바로 빼고 떨어뜨리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세력이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그 흰 눈밭에 길을 걷다 보면은 발자국이 남듯이 세력이 사거나 팔면은 거래량이 남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부터 할 작업은 박스권인 종목을 찾고, 두 번째로 이제 거래량이 터진 봉을 찾습니다. 이 거래량이 터진 봉이 매집봉이라는데요.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진 종목에서 드문드문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이제 매집봉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왜 거래량이 터질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은, 거래량이 터지기 위해서는 뭐 A라는 사람이 100원에 매수를 해야 하고 B라는 사람이 100원에 매도를 해야 서로 매수와 매도가 이제 같아져야 체결이 되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혹은 이제 돈이 많은 뭐 세력이겠죠. 시장가로 매수를 하면은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들을 그냥 가격이 맞지 않아도 돈을 가진 만큼 물량을 이제 잡아 먹으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동안에 잠잠했던 거래량이 일봉에서 터지는 모습들을 본다면은, 아, 누군가가 좀 시장가로 매수를 좀 하면서 이제 주가를 좀 올리지 않았나, 혹은 누군가가 매도를 많이 하면서 이런 거래량이 좀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좀 쉽게 설명하면은, 피코그램의 단기 박스권이 여기 존재를 합니다. 차트에서 제가 네모난 박스권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 고점이 18,400원입니다. 여기를 넘어서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차트에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 단기 박스권인 이 박스권의 전고점을 넘는 이 순간 있죠. 이 순간에 누군가가 이 전고점을 넘으면서 돈을 투입을 하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있고, 이 위에서부터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는 거고, 이런 거를 또 손바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손바뀜은 이제 보유 주식의 주체가 바뀔 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보유자가 매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규 보유를 하려고 하는 자가 매수를 하는 그 과정이 나오면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현상이 이유는 세력의 매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매집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아까 위에 적어놨던 겁니다. 주가를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데 벽이 있다면은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이 벽을 치워버리면은 그만인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터진 봉은 매집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매집봉의 그 형태를 좀 이야기할 건데, 여기 보시는 이 차트의 그림처럼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매집봉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이제 슈팅이 나와서 주로 이제 상한가를 가거나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기 위해 세력이 매수를 하지 않으면 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력은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상한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윗꼬리가 달리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쉬운데, 세력이 이제 전날에 주가를 한번 올려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올려가지고 아직도 위에 개인들이 물량이 아직 많이 있나, 혹은 이제 주가를 올려서 개인들을 한번 손절 좀 시켜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주가를 빨리 올리게 되는데, 올리면은 막 등락률 상위, 실시간 조회 순위에도 나오면서 막 상한가를 갈 것처럼 그렇게 많이 만듭니다. 하지만 세력은 일단 오늘 상한가를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주가를 올리면은 따라오는 개인들의 매수 물량 같은 게 이제 나오면은 세력은 그 위에 고점 구간에서 조금씩 매도를 하거나, 혹은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세력이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으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분봉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아침부터 일찍 상승을 했지만 이 주가를 올려놓고 그 뒤에 매도를 좀 하거나, 윗구간에서 매도를 하거나, 더 이상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은 이 분봉에서 거래량을 보면은 매수세가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안 들어오면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봉에서는 이런 모습이고, 일봉에서는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리는 양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5개월에서 6개월 이상 들고 있었던 개인들이 또 있을 겁니다. 뭐 이거 기간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였고요. 이 개인은 아침부터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아, 오늘이야말로 이제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서 희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15%, 20% 이상 상승을 하다가 더 이상 오르지 않으니까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잠깐 기다려보는데 5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이거 하나 못 기다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는데, 주가가 점점 이제 마이너스 5%, 다시 마이너스 10% 하락을 하면서, 아, 이번에도 더 안 올라가는구나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실망감에 보유 주식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은 이런 거를 또 노려가지고 이런 매집봉을 좀 만들어서 자신들의 물량을 매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박스권 내 매집봉은 이제 주로 윗골이 달린 양봉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매집봉의 목적은 기존 보유자의 물량을 뺏어서 세력의 물량을 모으는 그런 용도인데, 이 점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력과 같이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는, 사실 지금 이 글 자체가 원리적인 얘기라서 좀 재미가 없으실 겁니다. 원하시는 건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약간 매집 이런 걸 알겠는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그리고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다음에 이제 글을 쓸 때 1차 상승이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고 이제 이게 저기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를 할 때 그냥 원리적으로 이런 박스권이 있으면 이 박스권에 고점 구간에서 고점 구간이 존재하고 이런 저점 구간이 존재하면은 저점 구간에서 매수해서 안정적으로 고점에 매도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이 종목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주식을 하면서 이런 구간을 먹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할 거고, 얘기할 거는 일봉으로 잠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올랐던 거는 아니까 사실 뭐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종목이라는 게 일봉으로 보면은 사실 어떤 느낌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큰 관점에서 월봉도 보고, 그다음에 이 주봉도 봤을 때 이 주봉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느낌이죠.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구간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 이런 순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을 할 때 이런 전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구나 라는 지지와 저항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도 막상 이제 종목을 찾고 할 때 그런 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다음에 이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고요. 여기 적은 거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으니까 댓글에다가 주소는 달아놓겠습니다.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제 블로그에 글도 쓰고 하려고, 영상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작성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글쓰기 실력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좀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영상이나 글이나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상 다른 이 주식 강의 뭐 4등분선이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